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3분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과 김건희, 이 바퀴벌레 같은 두 부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김건희가 퇴원을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더라고요. 참, 누가 봐도 쇼한다는 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만, 그 수구 적폐 언론들은 그 쇼하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옹호하고 미화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황당했던 것이 윤석열이가 김건희 휠체어 밀어줬다고, 직접 밀어줬다, 이거 가지고 생쇼를 하더라고. 아, 그럼 남편이 마누라 휠체어를 밀어주지 누구 휠체어를 밀어줄 거야? 아니,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는데 휠체어 타고 나오면서 경호원이 휠체어 밀어주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더군다나 김건희고 윤석열이고 이제는 잘렸어. 탄핵당했어요. 탄핵당한 대통령하고 전직 부인한테 그 뭐 한다고 그 경호를 그렇게 빡시게 해줄 거야? 경호원 없으니까 뭐야? 아, 윤석열 네가 밀어. 당연한 거예요, 솔직히. 뭐 딱히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뭐 윤석열이 직접 밀어줬다 뭐 이러면서 와, 그 참 속된 말로 빨아주는 기사들을 써대는데 이게 역겨워 죽겠더라고요. 자, 이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 아산병원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쇼 하고 있네. 예. 제가 볼 때도 이게 생쇼예요. 윤석열도 생쇼, 김건희도 생쇼, 기자들도 생쇼.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세 번째 주제는 이 생쇼, 김건희와 윤석열의 생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가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휠체어 타고 퇴원했어요. 지난주에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병원에 갔죠. 김건희가 입원한 날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로 그날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3차 출석 여부를 거부하고 곧바로 병원에 간 거였어. 그러니까 이 출석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하면은 곧바로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잡으러 온다고. 그러니까 그 검찰의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가버린 거죠. 그러면은 잡으러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간 겁니다. 다들 뭐 김건희가 뭐 우울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개소리예요. 하필 병원 간 날이 언제인지 보세요. 3차 출석 거부를 하고 곧바로 병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체포영장 가지고 올 것 같으니까 튄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언론 그 어디도 이런 팩트를 보도하고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김건희가 어디가 아프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아프긴 뭐 개뿔이 아파. 하지만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도 더 이상 병원에 있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니,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둘 다 감옥에 안 가려고 또는 소환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보니까 체포영장은 안 나올 것 같지만 특검 수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죠? 아시다시피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라든지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 둘의 수사 의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가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를 소환 안 하고 뭐 되겠어요? 자, 현재로서는 김건희든 윤석열이든 소환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장난으로 소환을 피해 왔고 3차, 4차 피해 왔지만 이제는 더 못 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병원에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계산이 빤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야. 정당한 소환에는 성실히 응한대.
그러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보고도 나와라 나와라 했는데 그거는 뭐 정당한 소환이 아니었나? 정당한 소환이 아니었어?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아주 그냥. 욕을 벌어요. 정당한 소환? 뭐 부당한 소환도 있었어? 부당한 건 줄리의 인생이죠. 줄리의 논문이고요. 그런 논문이 아직까지 취소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당한 건 김건희지 소환이야?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어따 대고 진짜 화끈 황마 진짜 씨.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퇴원이래. 여사까지 붙여줬어. 윤이 직접 휠체어 밀었다. 아이씨 참 뭔데? 그 휠체어 민게 뭐 딱히 뭐 큰 뭐 어마어마한 이벤트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아우 이씨 아우 씨 쌍시옷 네 절로 나오더군요. 직접 밀었다? 아유 정말 이런 기사 제목이 뭡니까? 측은함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불쌍타. 아이고 김건희 고생하네. 또는 아이고 윤석열이가 그래도 참 마누라 챙긴데 이런 식으로 츤데레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윤석열에 대한 여론 뾰족해져 있고 거칠어지는 여론을 무마시키겠다라는 거죠.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통 시쳇말로 빨아주는 기사라 그러죠. 아우 역겨워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기득권층에 기울어져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역겹기도 역겹고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참 언론의 현실 제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자, 아무튼 사실 이 언론들의 이 태도를 보면은 김건희가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습니다. 지병이 악화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심지어 40kg까지 살이 빠졌다. 극심한 우울증이다. 아니 40kg까지 살 빠진 거 물론 건강에 상당히 위험 신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았는데요. 40kg 글쎄 40kg 정도 빠졌다고 열흘씩이나 병원에 입원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링거 정도 한두 병 맞고 오는 거니까 2, 3일 있다가 오면 될 걸 열흘씩이나 갔다? 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어거지였어요. 근데 이거 40kg 이렇게 몸무게까지 공개하면서 츤데레를 유도했던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좀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남동에는 옛날에 그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애들이 많이 모였죠. 근데 지금 아크로비스타에는 그렇게 모였느냐? 안 모여요. 나날이 숫자가 줄어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지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 와가지고 시위를 벌여주지 않으면 그만큼 위협이 느껴지는 거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요런 이상한 기사를 일으켜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지지자들을 끌어보겠다는 거죠. 근데 참 이런 거 기사 쓰는 놈들이 더 나쁩니다. 이러니까 기레기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의 기자들은 다 돼지고 기레기만 설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는 다 돼지고 기레기만 설친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기사들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기사입니까? 눈으로 안 봤어요? 눈으로 우리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기사를 써요? 참, 최소한의 객관성, 최소한의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기자가 아닌 의사가 윤석열, 김건희를 보고 아이고 감옥에 안 가려고 참 생쇼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기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월급 받는 게 기자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이 그런 짓을 못하니까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그 얘기를 의사들이 대신하는 거 아니야.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가가지고 심폐소생술 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게 지금 기자들은 다 돼지고 의사들이 참 보면서 아이고 쯧쯧쯧 혀찾는 나라,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떤 언론은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이게 MBN 기사인데요. 김건희가 퇴원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검찰에서 혹은 특검에서 쳐들어가 가지고 야, 나와라. 출석 요구를 했을 때 김건희고 윤석열이고 안 따라 나올 수가 없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아직 조사를 받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됐다. 조사받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됐대. 소환에는 응할 건데 조사받을 정도 회복이 안 됐대. 그건 뭔 말입니까? 날짜 가지고, 출석 날짜를 가지고 장난질 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받지 않습니까? 이런 씨 어디서 개소리야 라는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거 보세요. 이걸 그대로 받아 써주는 언론들을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출석을 거부하겠다, 엄살 피워서 출석을 거부하겠다라고 보이는데, 아이고 참 이게 이러고도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근데 이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김건희네요. 김건희 맞죠? 예, 김건희가 뭘 먹고 있네요. 과일인가? 참외인 것 같다, 그죠? 아주 느긋하게 앉아서 먹고 있네. 자, 이런 사진이 꽤 여러 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멀쩡하게 서서 돌아다니는 장면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앉아서 과일 먹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글쎄요, 퇴원할 때 그 휠체어에 실려가는 모습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멀쩡하네. 뭘 보더라도 멀쩡하네. 40kg? 글쎄, 그 정도로 말라 보이지도 않는데요. 지금까지 기자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집단들이 얼마나 개소리를 해왔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했는지 알려주는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참, 이거 드론에서 찍었는지 건너편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지만 잘 나왔네요. 예. 아마 이게 3층, 아크로비스타 3층이야 6층이야 뭐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소나무가 있고 한 거 보니까, 그죠? 네, 정확하게 잘 나왔네. 예. 이 사진 하나로 지금까지 윤석열과 김건희가 거짓말해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져 버렸던 겁니다. 이러니까 감옥에 안 가려고 생쇼하네 라는 말을 했던 거죠. 이거 의사들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 너무나 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의사들은 진단을 해보면은 알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엄살이라고 해요. 의사들이 가장 먼저 발견해내는 병명이 바로 엄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발견이 된 거겠죠. 진단 나왔겠지. 그러니 쓸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아이고 감옥에 안 가려고 생쇼하네 였던 거죠. 자, 감옥에 안 가려고 하는 생쇼, 뭐 김건희 뭐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일,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네요. 윤석열이 검찰 소환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으로 윤석열이 오늘 소환이 됩니다. 윤석열은요, 이 내란특검 쪽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비공개 소환해줘. 그러니까 즉 포토라인에 세우지 말아줘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내란 특검에서 이를 냉정하게 거절을 한 것 같아요. 윤석열이는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갈 테니까 그냥 문만 열어줘. 이렇게까지 합니다. 만약에 문 안 열어주면 내가 계속 지하 주차장에 그냥 버티고 있을 거야.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자 내란 특검에서 뭐라고 그랬다? 너희들 지하 주차장으로 오면은 그 출석으로 안 여긴다? 문 안 열어줄 거야. 그 문 안 열어준다고 해서 니들 출석했다라고 안 쳐줘. 그거 출석 안 한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결국 윤석열이가 계속 땡깡을 부렸지만 결국 지하 주차장 출입은 거절되고 윤석열 그냥 터벅터벅 현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서울고검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고검에 조은석 검사장이 원래 있던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그러니까 2014년인가,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그때 윤석열이가 이제 박근혜 정권하고 좀 정면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윤석열을 챙겨서 자기 방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은석이었다고. 자, 바로 그 방으로 아마 조은석이 윤석열을 부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알지? 아이씨, 니 그때 대통령 됐다고 말이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내가 니한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었는데 너 이렇게 날 쌩깔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타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조금 해봤습니다.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윤석열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되겠네요. 자, 사실 윤석열은요,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걸 진짜로 원했다기보다 지하 주차장 출석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소환을 거부하려고 그랬던 거야. 지하 주차장 안 열어주는 바람에 내가 출석을 못했네 라고 생떼를 부리려고 했던 거죠. 통상의 특검들 같으면 여기서 적당히 물러납니다. 달래죠. 그래서 뭐 비공개로 소환을 해주든가, 그게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출석할 수 있게끔 여유를 주든가 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은석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너무 잘 알죠. 그렇게 한 발 물러서기 시작하면은 윤석열이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강공으로 가자. 절대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나 지하 주차장으로 갈 거야. 문 안 열어주면 나 지하 주차장에 계속 버티고 있을 거다. 그 지하 주차장이 이 차단기가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그냥 누구든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지.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열어줘야 지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은석이 네가 문 안 열어주면 나 계속 지하 주차장에서 버티고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조은석이 야,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 너 출석한 걸로 안 볼 거다. 바로 너 저 체포영장 받아서 너 잡으러 간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 깨갱하고 그래 그냥 갈게 라고 한 겁니다. 즉 윤석열이는 이렇게 지가 생떼를 부리면 특검이든 뭐든 적당히 물러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먹힌 거죠. 윤석열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불리하면 생떼를 부리고 어거지를 씁니다. 그것도 안 되면 큰 소리를 뻑뻑 질러요. 그러면 상대방이 조금 누그러들거나 물러납니다. 그러면 그 여지를 이용해 가지고 틈새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짓을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이거를 조은석은 너무나 잘 아는 거지. 그래서 뭐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함께 소환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긴 어려울 겁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소환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혹은 그 이전의 경찰, 이들의 수사 의지가 그닥 확고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적당히
출석 못하겠다, 소환 응하지 못한다라고 개기면은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적당히 넘어가 준 거예요. 그런데 특검 역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또 개겼다가 이번에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 별 수 없이 내일 윤석열이 포토라인이 서게 될 겁니다. 내일은 중요한 것이 윤석열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다는 겁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극우 진영이 생각보다 질이 멸렬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기대를 따르고는 극우, 특히 전광훈 이런 애들밖에 없는데 전광훈이도 요즘엔 윤석열을 좀 이렇게 쌩까는 것 같아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개기지도 못하고 결국 이렇게 끌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요, 시간이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내일 윤석열이 검찰청에 끌려가는 장면을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근처에 좀 높은 건물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까요?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